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자, 최근에 바이오 제약 쪽에 대한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한마디로 주도 업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같이 주도 업종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몰리는 장에서는 이 바이오 제약 쪽에 대한 관심을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특히 그 바이오 제약 쪽에서 핵심 기업,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삼천당 제약은 저 같은 경우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약 22%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22%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고 최근에 주가의 상승도가 꽤나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회가 없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천만입니다. 천만이에요. 기회는 여전히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삼천당 제약이 이 매출 10조 원 이상 하는 그 아일리아, 그러니까 황반변성 치료제에서 가장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고 있고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가장 먼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 예정대로 이쪽에 대한 패스트 팔로워로서,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 기준에서는 퍼스트 무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은 매우 큰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 둘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아일리아라고 이제 황반변성 치료제라는 그 치료제가 있는데 이 아일리아가 내는 그런 연간 매출이 무려 13조예요. 네, 무려 13조입니다. 그러니까 항암제 이상의 그런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고, 이 특허가, 그러니까 독점제약, 그러니까 이 특허 만료, 오리지널 치료제의 특허 만료가 이제 올해면 끝나요. 올해면 끝납니다. 미국은 24년이고요. 4년 5월 정도이고, 그리고 유럽이 25년 11월 정도로 이제 특허 만료가 됩니다. 이 특허 만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후에는 바이오 시밀러들이 세상에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절반 이하인데 효능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에 따라서 보통 평균적으로 3년 내에 바이오 시밀러의 점유율이 50% 이상까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효과가 똑같은데 가격이 절반 이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뭐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누가 성공을 할 것인지, 이 13조 원 매출, 참고로 22년도 기준 13조 원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15조 이상까지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황반변성 치료제가 쉽게 말해서 그냥 노안이에요. 노안. 네, 노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안으로 인해서 물체가 잘 안 보이고 시력이 떨어지는 그런 병인데, 이런 것들을 치료해주는 의약품이에요. 따라서 현재 고령화 시대에서 가장 그런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약품인 것이고, 따라서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의약품입니다. 여기서 바이오시밀러가 올해부터 이제 모습을 드러낼 것이 예상되고 있고, 늦어봤다 내년부터는 모습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뭐 암젠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도 이쪽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 있지만, 삼천당 제약이 압도적으로 가장 빠른 것은 맞아요. 일단 각종 특허에서 걸리는 게 없습니다. 참고로 삼성과 셀트리온은 특허에 걸려서 이제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임상 성공도 차치하고서라도 이 소송마저도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인데, 삼천당 제약은 이쪽에 대한 걸린 것도 전혀 없고요. 특히나 이미 유럽과는 5개국, 이제 독일,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공급 계약을 독점적으로 맺었기 때문에, 참고로 독일, 스페인, 이태리, 그리고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 5개국이 이제 이 황반변성 치료제에 대한 그런 비중이 유럽 전체에서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미 유럽의 30% 이상을 삼천당 제약에 독점 계약을 했고요. 또한 캐나다 같은 경우도 2조 원 이상으로 독점 계약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결국 일본에서 확정지었고, 그리고 캐나다에서 확정지었고, 유럽에서 확정지었는데, 이 세 개 국가만 하더라도 5조 원이 넘어요. 네, 10년간 그 계약 규모가 5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약이 출시가 될 경우, 그럼 5조 원이라는 것은 1년에 그냥 대략적으로 약간 4천억 정도로만 4천억 정도만 치더라도, 그 중에서 바이오 시밀러가 최소 50% 이상 가져간다 쳤을 때, 그럼 여기서의 그런 매출액과, 그리고 이제 삼천당 제약이 이제 이 약품에 대한 그런 판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대한 유통에 대한 그런 협약을 다른 이제 제약사들과 맺는다고 하더라도 최소 50%의 그런
마진율을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 시가총액이 약간 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4,500억에서 그리고 20% 정도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매년 2천억 이상의 그런 실적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현재 독점적인 계약이 완료된 국가들만 했을 때 그런 것이고, 앞으로 유럽과 유럽에 대한 허가 신청까지 끝났기 때문에 5개국 외에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허가를 받고요.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이죠. 무려 미국만 5조 원 이상이 넘습니다. 미국만 해도 5조 원 이상의 시장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계약까지도 성공적으로 완료가 될 경우에는 결국 삼천단지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실적의 가치가 어마어마하신다. 지금 확정적으로 나온 그런 계약만 보더라도 매년 최소 2천억 이상 정도 벌어들 수 있는 만큼, 결국 이쪽에 대한 퍼스트 무버로서 가장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그리고 어마어마한 신약 블록버스터급의 바이오시밀러가 탄생하는 그런 원년이 올해 그저도 내년인 만큼 지금부터는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오른 것 같아도 사실상 주봉으로 본다고 한다면 결국 전고점을 아직도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이 시절보다 계약이 빵빵 터지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더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되게 최근에 이제 주동업종으로서 바이오 제약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수급과 지금 정도의 분위기에서는 전고점을 충분히 돌파를 시도해볼 만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22%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지만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돌파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일같이 이제 추가 매수를 걸어두고 있는 것이고, 잡히지는 않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도 여전히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임상 3상을 이제 진행 중인, 그리고 거의 허가까지 완료된 그런 유일한 제약사라는 점에서 독점 계약까지 완료된 유일한 제약사라는 점에서 이 아일리아 시장의 판권을 결국 가장 빠르게 진출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실적에 대한 성장세를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 혹은 내후년부터는 보일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시가총액은 언제나 펀더멘털을 선행해서 반영을 하죠.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부터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이제 13조, 최소 15조 이상의 그런 시장에서 50%의 점유율만 차지하더라도 결국 7조 원 이상의 그런 바이오시밀러가 7조 원 이상의 시장을 차지하는 것이고, 거기서 퍼스트 무버로서, 참고로 바이오시밀러는 가장 먼저 진입하는 약이 왔다입니다. 왔다. 네, 장땡이에요. 그러니까 효과가 똑같아요. 효과도 똑같고 부작용도 똑같기 때문에 누가 가장 먼저 진입하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넷플릭스가 있고 디즈니 플러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디즈니 플러스가 오히려 더 작품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진입했다는 이유로 넷플릭스의 아성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바이오시밀러도 비슷한 그런 시장에 대한 퍼스트 무버에 대한 그런 가치가 부여되고 있다. 심지어 효과도 똑같고 효능도 똑같다면 넷플릭스가 먼저 진입을 했고, 그리고 넷플릭스2가 진입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넷플릭스와 넷플릭스2의 그런 가치가 똑같다면, 그러니까 효과가 똑같다면 누구도 넷플릭스를 해지 않고 내 집 넷플릭스2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독점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투투랙으로 둘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들여오는 입장에서 굳이 다른 약도 들어올 필요가 없다. 비용을 더 제서라도 다른 약을 들여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는 이 약 하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약도 굳이 예를 들어서 우리 반도체 기업 쪽에서 장비사들을 여러 개로 이제 둠으로써 공급에 대한 안전망을 이제 설치해 두는 것처럼 제약사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시밀러를 둘 때 굳이 투트랙을 둘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장비 같은 경우는 각자의 그런 효과가 다르고 효능이 다르고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매우 적기 때문에, 상당히 적기 때문에, 또한 이제 투트랙으로 둬봤자 비용만 더 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가장 먼저 진입하는 약이 이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제가 봤을 때는 삼천당 제약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투여 특법이라던가 혹은 제법 특허, 이런 것들도 이제 삼천단 제약이 이제 거의 유일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물론 이 아일리아의 그런 독점권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의 그런 뭐랄까요, 견제,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첫 번째로 소송입니다. 소송. 그런데 소송은 이미 끝난 리스크이고, 뭐 다른 기업들은 소송 때문에 이제 임상에 대한 차질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삼천단 제약은 이런 특허 쪽에서의 그런
리스크를 전부 다 피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전무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럼 황반변성 치료제에서 더 뛰어난 의약품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의견도 있긴 하지만 일단 임상 중인 제품 중에는 아직까지는 전무하고요. 최근에 이제 3세대 치료제로서 이제 바비스모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뭐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아일리아보다 더 뛰어난 치료제 효과가 있다라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시장에 진입하고 보니까 아일리아보다 효과가 더 뛰어나지 않다라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아일리아가 먹히지 않는 환자들에게만 쓰이는 2차 치료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일리아가 먼저 치료제로서 역할을 쓰이고요. 근데 아일리아가 효과가 없어. 그럼 2차 치료제로서 이 바비스몰을 쓰는 것인데 대략 한 아일리아 대비해서 10분의 1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다지 신경 쓸 그런 부분도 아닌 것이고 그럼 아일리아를 엄청나게 많이 넣으면 이런 것들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것들도 여전히 많이 넣어봤자 그런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그런 증명도 여전히 좀 첨처산중인 것이고 다른 이제 독점 판매권이 끝난 그런 제약 같은 경우도 더 고용법 이제 고용량을 넣었을 때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도 그리고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을 어느 정도는 장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결국 지금부터는 기대감을 서서히 낄 수가 있겠다.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도 이제 복제약이 유럽 쪽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천당 제약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